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지난 한 며칠 동안 기능성 의류의 세탁과 관련해서 카페에 이제 글이 몇 개 올라와 봤습니다. 제가 다 세세하게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대충은 한 3편 정도가 게시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시간이 제가 좀 게으릅니다. 네,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오들로 우리가 그 베이스 레이어를 카페에서 공동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떤 분이 이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염료가 빠져나온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손으로 세탁을 했는데 거기서 거뭇거뭇한 조그만한 잔여물들이 나온다. 이런 그 게시글을 올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카페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 등산 초보이신 분들이 많이 이제 그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올바른 이런 그 베이스 레이어, 기능성 의류죠. 기능성 베이스 레이어의 세탁법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들로가 이염이, 특히 이제 검정색 옷에 이염이 생겼다는 거가 말씀을 하신 분들이 2분 계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제가 이전에 그 여성분 2분하고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탁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이염이 좀 있더라 하는 이야기는 이미 있고, 또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소금물로 이렇게 먼저 약한 소금물이죠. 거기다가 한 2번 이렇게 빨고 나면 그게 많이 괜찮아지더라 하는 그런 이제 꿀팁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염은요, 이게 이제 검정색이지 않습니까? 검정색 염료는 대부분 이염이 조금씩 다 생깁니다. 그거는 뭐 아무리 고급 옷이라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기술적인 또는 어떤 제품의 하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오돌론 회사가 스위스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염색에 있어서 스위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이제 완전하게 이염을, 특히 검정색과 빨강색에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테스트 결과에서도 나왔지만은 빨래비누로 이렇게 세탁하는 경우에 이염이 좀, 그러니까 검정색 물 빠짐이 좀 심해요. 근데 중성세제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낫습니다. 조금 적게 빠집니다. 그리고 한 몇 번 정도 세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심한 이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통의 그 세탁 상식과 마찬가지로 색깔이 있는 옷과 흰 옷은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세탁하셔야 돼요. 여러 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쩌다가는 가끔 다 때려놓고 이렇게 옷을 빨게 되는데, 세탁을 수십 번 한 옷도 검정색 옷이나 또는 또 다른 짙은 색깔의 옷들은 하얀색 옷에 묻어 나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세탁 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빨래비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부분 염기성이라 그러죠. 알칼리성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세안용으로 나오는 것 중에 약산성도 나오고 중성비누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빨래비누로 쓰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알칼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염료가 대부분 알칼리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칼리성인데 알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알칼리에 쉽게 말하면 녹아 나오는 겁니다. 물이나 뭐가 알칼리성이라 그러면 그게 이제 녹아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줄일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되도록이면 알칼리성 세제를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중성 세제를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첫 번째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조물조물 빤다고 해서 사실 조물조물 빠는데 그 손으로 손빨래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팬티나 이런 네이들은 손빨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예, 그때 쓰는 세제가 중성 세제를 써주시면 이 문제가 많이 완화된다.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완화된다는 거. 두 번째, 온도가 또 중요합니다. 예. 왜 온도가 중요하냐면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 옆에가 이제 제일 왼쪽이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오른쪽 끝이 산도입니다. pH 농도입니다. 이 pH가 40도 정도 될 때 6.77 정도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7이 중성이라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염기성도 아니고 이제 산성도 아니죠. 근데 7인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중성치가 우리가 중성이라고 부르는 이게 pH가 6.77 정도 됩니다. 이제 45도는 이제 조금 이제 그때부터 약간 뜨겁기 시작하니까요. 따뜻하기 시작하니까 보통 40도 6.77 정도 되는데 이 6.77 정도가 물에 있어서는 이제 중성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낮은 온도에서 하면 그 낮은 온도에서 만약 이제 그 세탁을 하시게 되면 이게 그 산도가 쉽게 말하면 7.47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7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기성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그 7 이하, 그러니까 7보다 작은 숫자일수록 산성이거든요. 근데 물의 경우는 이게 이제 pH 농도하고 사실은 산성과 염기성이 이제 조금 이제 온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도의 그 오돌로의 그 물건을 받으셨을 때 보면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옆에 보시면 세탁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0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40도를 맞춰주시면 이염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40도에 약간 미지근한 것보다는 조금 더 뜨뜻합니다. 뜨뜻한 물에서 중성세제로 세탁을 해주시면 이염 문제가 많이 완화된다. 그리고 몇 번 세탁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염 문제도 훨씬 줄어들고 또 정해진 방법대로 세탁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탁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세탁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탁 후 잔여물 문제가 어떤 분이 이제 손 세탁을 하셨는데 제일 밑에 이제 뭐 검은 점 같은 것들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게 이제 그 재단을 하게 되는데 그 재단의 절단면에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그 부스러기가 정전기 때문에 의류에 붙어요. 그러면 거기 세탁 과정에서 문지르게 되면 떨어져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거는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최근에 이제 그 발수 처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발수 방법들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불 속에 수지를 녹여서 그거를 도포를 했어요. 그런데 불 속의 수지는 마찰 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매끈매끈합니다. 후라이팬에 그 안에 이제 그 코팅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물을 떨어뜨려 보면 아시죠? 그렇게 되면 요렇게 그 물이 동글동글 맺히게 그게 이제 발수라는 거거든요. 물을 튕겨낸다는 거죠. 그게 옛날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불소가 이제 그 오존층 파괴의 가장 주범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소를 안 쓰고 어쨌든 마찰 기수가 굉장히 낮은 그런 물질들을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기술을 이제 보완하는, 대체하는 기술이 지금 이제 이미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채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돌롯은 그걸 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기술인가 하면요, 용액 속에 그 담굽니다. 그러니까 섬유를 담그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 그 섬유의 표면에 솜털 같은 것들이 정착이라기보다 생성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냥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간은 그 솜털 같은 것들이 솜털같이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발수 기능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연꽃에 그 물이 사진 한번 보시죠. 연꽃에 물이 이렇게 그 비가 떨어지면 그게 동글동글 맺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꽃의 표면에 아주 가는 그런 솜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솜털이 있어서 물과의 접촉면이 작아지기 때문에 물과의 접촉면 마찰 계수가 아니라 물과의 접촉면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동그랗게 맺히는 겁니다. 그 현상을 이용한 발수를 실현시키는 방법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2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도 발표를 어떤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특히 이제 그 군복들에게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곧 채택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도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보통 세탁을 입고 그다음에 세탁을 하게 되면 보통 한 서너 번, 네댓 번 하게 되면 발수 효과가 없어져요. 대부분 다. 이게 그 세탁 마찰에 의해서 그게 쉽게 아주 얇게 표면에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다가 보면 또 발수막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탁기에서도 망가집니다. 근데 요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이야기로는 한 20회 정도 세탁을 해도 발수가 유지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최소한 4배, 5배 정도 더 오래 막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최근에 나와서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여러 군데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기술이 적용된 만약 제품이었다. 오돌로 팬티를 이렇게 특히 F드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놓고 물을 떨어뜨려 보면 물이 그냥 튕겨져 나옵니다. 도로록. 이제 그게 이제 그 원단의 표면이 왜냐하면 거기에 그 스프레이로 뭘 뿌렸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 원단 표면의 처리가 가는 솜털 같은 것들이 표면에 특히 이제 표면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되면 그 가는 것들이 세탁을 이렇게 비비고 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런 이제 염색된 까만색 잔유물이 남게 되죠. 이 두 개 중에서 사실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정전기 때문에 절단면에서 떨어져 나온 섬유 쪽 부스러기들에 그게 이제 정전기에서 붙어 있다가 이제 소비자가 이제 세탁을 할 때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어쨌든 요 이염 문제랑 세탁 후 잔여물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이 기능성 의류들을 세탁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물 온도를 잘 맞추셔야 돼요. 어떤 거는 30도, 어떤 거는 4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근데 대부분은 40도입니다. 물 온도가. 기능성 이런 티셔츠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40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도의 물 온도를 맞추시면 물을 정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제의 산도가 중요한 거죠. 중성세제를 쓰시는 게 그런 이염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세탁이 잘 되냐 안 되냐고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 유연제와 표백제는 사용하시지 않아야 해요. 그렇게 세 가지, 물온도, 그 다음에 세제의 산도, 그 다음에 유연제나 표백제는 안 된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손빨래를 하시든 아니면 세탁망에 넣고 손빨래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런데 이제 세탁망에 넣고 그 다음에 세탁기에 돌리셔도 큰 문제가 없다. 세탁도 잘 되고, 이렇게, 이 문제도 크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이런 기능성 의류를 접해보시는 분들이 이제 고기능성 의류죠, 사실은. 이런 걸 접해보는 분들이 이제 계신 것 같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섬유나 이런 특히 염색이나
이런 과정에 특히 이제 기능성 의류가 어떻게 선택해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